안녕하세요. 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 들어가는데요. 우리 현대사에서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 232쪽입니다. 232쪽에 보면요. 이제 냉전 체제의 형성과 그 영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계사적인 배경을 보자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요. 유럽이 쇠퇴했는데요. 국제사회의 주도권은 미국과 소련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냉전 체제가 성립됐다라고 하는데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 정책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원, 이것이 대립을 하는 거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냉전 체제라고 하죠. 냉전이란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지만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대립이 이어지는 상태를 말하고요. 더 콜드워, 차가운 전쟁이라는 거죠. 총을 쏘고 싸우지는 않지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요. 소련, 중국, 동독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소련과 그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서유럽, 대한민국도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나라들이 미국과 자본주의 진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세력으로 나누어져서 굉장히 대립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거의 5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미국과 소련은 군비 경쟁을 확대합니다. 미국은 국방 예산을 늘리고요. 소련도 핵무기 개발에 힘쓰게 되죠. 미국과 소련이 냉전이라면 아시아는 열전입니다. 열전이라는 건 이제 총을 쏘고 싸운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시작이 되어 국공내전을 약 4년 정도 하게 되고요. 1949년 공산당이 승리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한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잖아요. 50년부터 53년까지 3년간 6.25 전쟁을 하게 되고요. 또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6, 70년대 베트남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패망을 한 뒤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6.25 전쟁의 특수를 누리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죠. 교과서 234쪽으로 가서요. 이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우리나라의 광복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독립운동 전개의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연합국의 독립 약속을 받았었잖아요.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서 이러한 약속들을 받아냈었는데요. 결국은 연합국이 일본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 우리나라가 광복을 되찾게 되죠. 그래서 향후에 미국과 소련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진로가 결정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민족 해방의 첫 걸음을 내디디게 되었으니 우리가 지난날에 아프고 쓰렸던 것은 이 자리에서 모두 잊어버리자. 그리하여 이 땅을 참으로 합리적인 이상적 낙원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라고 여운형 선생님이 건국준비위원회 연설을 했던 내용입니다. 광복 다음 날인데요. 굉장히 기쁘죠. 광복이 돼서. 하지만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요. 건국을 준비하는 세력이 있는데요. 바로 여운형 선생님입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라고 하는데요. 건준을 조직하고 활동하게 돼요. 광복 당일, 그러니까 8월 15일이죠. 8월 15일에 여운형 선생님이 조선 총독을 만나요. 그래서 행정권 이양을 교섭했고요. 정치활동 불간섭을 약속받았습니다. 여운형과 안재홍이 함께 좌우 합작으로 건준을 조직하는데요. 바로 좌익의 대표가 여운형, 우익의 대표가 안재홍이 되겠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강령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일시적 과도기라는 건 광복 직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때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함. 그래서
국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령을 내세우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거죠. 광복 직후의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왼쪽에 있는 분이 여운형 선생님이에요. 중도 좌파이고요. 오른쪽에 안재용 선생님이 중도 우파입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해서 주도하는데요. 결국 주로 그 좌익이 건준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니까 우익 세력이 탈퇴를 하게 됐대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강령을 발표했고요.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치안대를 조직해서 질서 유지에 노력했다라고 하는데 아까쯤에 강령 세 번째에서 살펴봤잖아요. 예, 이러한 이 시기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시적 과도기에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강령에 따라서 질서 유지에 노력했고요. 자, 이후에 우익이 아까 말한 것처럼 좌익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익 세력이 이탈을 하게 되고요. 좌익 세력들이 건준에서요.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수립돼 있으면 미 군정이 들어왔을 때 약간 권력을 이양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미 군정이 들어와서요.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과서 235쪽으로 가서요. 이제 38선 분단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후에 소련과 항복을 했는데 소련이요. 한반도를 단독으로 점령하는 걸 막기 위해서 38도선 분할 점령안을 소련에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38도선을 나누자라고 제의한 건 미국이죠. 이유는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을 때 소련군이 이미 함경도 지방에 진입해 있었고요. 38도선은 미국과 소련의 합의하에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신탁 통치로 옮겨갈 때까지 일시적인 경계선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보면요. 여기요. 8월 16일에 이미 여기 청진까지 소련군이 진주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소련군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군은 어디 있냐면 이 시기에 바로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여기 오키나와 여기 밑에 있죠. 이 아래쪽에 오키나와에 미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입장에서는 오키나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미 소련군은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가운데쯤에 위도 38도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제의를 하죠. 소련에게 38선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서 북쪽의 일본군의 무장해제는 소련군이 그리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자라고 제의를 했고요. 사실 전쟁 일주일 참전한 소련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게 된 거죠. 너무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자, 소련군이 북한 지역으로 진출해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 분할 점령 제안을 했고요. 소련은 이것을 수용해서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서 미소 군정이 실시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에 이 팻말 보이시죠? 이게 38선을 표시하는 팻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철조망이 쳐져 있거나 그러지 않아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했다고 해요. 한반도에서요. 남쪽에는 미 군정이, 북쪽에는 소 군정이 이렇게 들어와서 성립하게 되는데요. 자, 미 군정 같은 경우는 직접 통치를 내세웁니다. 남한 지역에서 조선 총독부의 행정체제를 활용해 가지고요. 그대로 직접 통치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친일파가 그대로 권력을 장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친일파들이 그 지역,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미 군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가 조선인민공화국 같은 이러한 정치 조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활동을 했던 그런 조직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거죠. 자, 북한은요, 소련군이 들어옵니다. 소군정인데요. 소군정은 간접 통치를 해요. 그래서 북한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에 행정권을 이양했고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46년도에 바로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위원장이 김일성이에요. 그래서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46년도부터 이미 국가적인 조직 체제를 갖추고 개혁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회의인데요. 우리나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 리, 영, 소, 세 나라 외무장관이 모이게 됩니다. 한국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세 가지를 결정했어요. 요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했는데 첫 번째, 한국의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 두 번째,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 세 번째,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 실시를 결의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 신탁 통치안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우익과 좌익으로 나누어져서 격렬하게 대립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익은 김구, 이승만을 중심으로 반탁 운동을 전개합니다.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고요. 이 반탁을 애국으로 주장하면서 이 우익 안에는 극우가 친일파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애국자인 양 이렇게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좌익도 처음에는 반탁이었어요. 신탁 통치에 반대했는데 신탁 통치를 거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겠다라는 거니까 신탁 통치를 독립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받아들여서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심화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은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의 결과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심화되었다라는 거죠.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 결정 내용이고요. 요거 바로 3조죠. 5년 이내 협의 후 5년 이내를 기한으로 4개국 신탁통치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신탁통치안 때문에 좌익과 우익으로 크게 나누어져서 대립하게 됩니다. 교과서 236쪽에 보면요. 자료 1부터 자료 4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절반을 나누어서 자료 1과 2는 반대, 신탁통치 반대를 하는 반탁운동입니다. 자, 반탁운동을 전개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3천만의 모든 힘을 발휘하여 신탁관리제를 배격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라고 해서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이렇게 전개한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좌익 세력은요. 이쪽은 우익이 되겠죠. 자, 반대로 좌익은 자, 임시민주정부를 조직한다는 국제적인 결정은 이 국제적 결정이 바로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의 결정을 얘기하겠죠. 조선을 위해 가장 정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삼상결정 절대 지지라고 써져 있어요.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한다라는 뜻이죠. 신탁통치에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신탁통치를 거치면 우리나라의 정부를 수립해 주겠다는 회의 결정을 지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져서 대립하게 됐다라는 거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위원장이 여운형이고요. 부위원장이 안재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함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을 물어본 거죠. 근데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1번 미 군정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였다. 자, 이 건주는요, 미 군정이 들어오기 전에 활동을 했고요.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했다가 미 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 군정의 지원을 받았다는 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겠네요. 자, 2번 광복 직후에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죠. 건준에서. 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고요. 1944년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조직됐고요. 좌익과 우익 세력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이번 결정의 핵심은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있으니 이를 거부하는 것은 독립을 지연시킬 뿐이다. 회의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좌익의 주장이고요.
자, 3천만이 똘똘 뭉쳐 신탁통치안을 배격해야 한다.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우익입니다. 그럼 이렇게 좌익과 우익이 나누어져서 대립하게 된 것은 모스크바 삼국예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됐기 때문이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가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자, 가의 결정에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미소공동위원회의 위원회의 개최를 결정했던 가는 바로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가 되겠죠.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 자, 이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신탁통치 실시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복과 국토의 분단이라는 부분에서요. 광복 직후에 만들어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와 그리고 미소군정의 실시 그리고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의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의 회의와 거기에 따른 결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